시작해도 될까요? 오프닝이 조금 길었습니다. 여기 오늘 신진학자 발표 세션에 사회자 및 토론 코디네이터를 맡은 서울대학교 업문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참가자가 저를 포함해서 발표자들 포함해서 9분 정도인데 아마도 우리 세션 조금 소규모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지된 것은 12시 30분까지입니다만 오늘 학회가 이 이사회도 있는 관계로 12시 20분에 종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발표자들께는 어, 한 20분 정도까지는 드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17, 18분 정도에 마치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지금 이 플랫폼이 저희에게 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시간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발표하게 될 황재훈 박사님, 고성진 박사님, 우한솔 박사님 세 분께서 좀 스톱워치를 켜놓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신진학자 발표 세션은 최근에 박사학위를 하시고 연구에 굉장히 몰두하시는 분들의 모임이고요. 참가자가 몇 명이 됐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친숙하고 화기애애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연구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듣고 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 세 개의 발표는 우연하게도 교육 조직론에 조금 수렴된 주제들입니다. 이 학교장의 전문성이나 신임 장교의 리더십이나 교사 리더십, 흥미로운 주제들이고요. 그래서 우선 먼저 발표를 좀 듣고요. 연속해서 듣고 하되 여러분 여기 플랫폼 보시면은 이 질문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혹은 저한테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수시로 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플로어에 질문을 받고 또 제가 또 질문이 생기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은 부족하지만 우선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황재훈 박사님부터 발표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잠깐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8월에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육행정전공 황재훈입니다. 현재 저는 서울대 교육연구소에서 객원연구로 원으로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신진학자 세션에서 이렇게 발제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성진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성진 박사님, 예. 오성진 박사님이신가요? 저는 이제 박사 수료생입니다. 예, 박사 과정생이시고 발표를 오늘 선생님께서 하시나요? 네, 제가 할 예정입니다. 예, 약간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네. 지금 괜찮습니까? 예, 지금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리더십 센터에서 리더십 교관을 하고 있는 오성진이라고 하고요. 현재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입니다. 이번에 육군 신임장교 리더십 관련해서 발제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고성진 교관님은 저와 같이 연구를 같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옆에서 같이 듣고 있고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학 박사시고요. 좋은 시간을 갖고 또 많은 멘트를 받아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마 고 박사님께서 스피커를 켜놓고 계시면 하울링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혹시 오성진 선생님께서는 교육 행정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 어느 행정. 분께 지도받고 계신가요, 교수님? 예, 충남대학교 박수정 교수님 지도받고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한솔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에 저도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서 지금 삼성경제연구소 사회공헌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육군 ROTC 출신인데 신임 장교 리더십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견 우리가 또 신진학자들의 모임이고 너무
그 종래의 딱딱한 발표와 토론 이런 거보다는 발표하시는 분들끼리도 서로 좀 코멘트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시 8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분 이내로 황재훈 박사님부터 자신의 내용을 좀 충실히 발표해 주시고 또 연달아 하고 다 같이 종합 토론하는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신진학자 세션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황재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기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션을 주관해 주시는 서울대학교 엄은영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 먼저 올리고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학위 논문 제목은 학교장의 전문성 전환 분석입니다. 목차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지금부터 총 7가지 항목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연구의 필요성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의 주제를 발굴하게 된 계기는 학교장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는 실제적인 면과 학술적인 면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기인하였습니다. 먼저 실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내에서 초임 학교장 시기에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전문성, 즉 실천적 전문성의 발휘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 교직 승진 체계 아래에서 학교장의 자격을 갖추어 규범적 전문성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그 장면 속에서 발휘되는 전문성에 있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전문성 개념과 관련하여서 학술적 논의에서도 일부 한계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성 개념이 관련 선행 연구에서 단일하게 활용되어지지 않았다는 면에서 이는 독자의 이해를 구하는 데 혼선을 빚은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적된 관련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볼 때 규범적인 전문성, 즉 학교장이 되어야 하는 자들의 자격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장면에는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 맥락 아래에서 학교장이 자격을 갖추어 규범적 전문성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실천적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혹은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학술적 탐색은 실증적으로까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 연구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학교장의 전문성을 규범적 전문성과 실천적 전문성으로 세분하여 논의하고 이들 사이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에 대해서 학교장 승진 임용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전문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였습니다. 좌측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규범적 전문성은 특정한 직위에 이르기 위한 그러한 자격과 연관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는 자들의 염원이 내포되어 있다는 면에서 다소간 가치 함축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이에 반해 우측에 보시는 실천적 전문성 논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그 장면에 보다 근접해 있는 관점으로서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분리되어서 상치되는 관계에 놓여 있다기보다는 상호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보는 것에 담론이 꾸준하게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학교장 전문성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이상적인 모습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유형 1과 같은 형태일 것입니다. 2가지 전문성을 모두 갖춘 형태인 유형 1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유형 2에 속한 학교장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적지 않다는 내용이 관련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연구의 핵심은 유형 2에 놓여있는 학교장을 효과적으로 유형 1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데 궁극적인 사항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의 성취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전문성이 승진 임용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전환되어지는지에 대한 탐색이 수반되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앞서 설명드렸던 그 논의의 진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교장 자격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맥락을 고려하자면
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 달성되는 규범적 전문성보다는 실천적 전문성의 정의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학교장이 겪고 있는 문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그 모습과 가장 밀접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상기해 보자면 학교장의 직무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자는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특정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외부로부터 기대되는 역할을 실현하는 학교장의 입장에 대해서 화면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직무에 학교장이 보다 관심을 기울일 경우에는 교육자 역할 실현에 보다 가깝게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고, 이에 비해서 학생의 교육과 간접적으로 매개되어 있는 것에 보다 집중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리자적인 역할에 근접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학교장의 직무와 역할에 관한 학술적 관계 탐색에 기초해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장의 실천적 전문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즉,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서 주어진 역할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이라고 다소간 포괄적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작적 정의에 기반을 두고 학교장의 전문성이 규범적 전문성에서 실천적 전문성으로 전환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슐러스버그라고 하는 사회과학자가 주창하였던 전환이론을 이 연구의 이론적 분석 틀을 마련하는 데 기초 이론으로 삼았습니다. 슐러스버그의 전환이론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환에 들어서게 된 개인이 전환에 접근하는 시점부터 전환을 통과해서 나가는 시점까지 포괄하여 다룰 수 있는 시기적인 이점을 가지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개인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론이 갖는 이와 같은 이점은 학교장 승진 임용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문성이 전환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고찰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질적 연구 방법론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IRB 사무국을 대상으로 심의 의뢰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 연구 참여자 섭외와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이론적 분석 틀은 방금 설명드렸던 슐러스버그라는 학자가 주창하였던 전환이론에 기초해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잠재자산으로 제시되어 있는 상황, 지원, 자아, 전략 등의 4가지 요소를 통해서 학교장의 전문성이 규범적 전문성으로부터 실천적 전문성으로 나아가는 그 현상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 계획했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서울 지역, 공립, 그리고 중등학교의 재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단, 질적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표본의 규모에 관한 학술적 합의는 아직까지는 명료하게 제시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교육행정학계 내에서 질적 연구를 리뷰했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볼 때 해당 선행연구에서는 국내 교육행정학계 내에서 이루어졌던 질적 연구들에서 평균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표본의 규모가 11명에서 20명 사이에 놓여 있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고려와 함께 중도 탈락 등의 돌발 상황을 감안해서 이 연구에서는 총 25명의 인원을 모집할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19명의 연구 참여자가 이 연구에 참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의도적인 표직 방법이 주를 이루었고 누중 표집이 병행되는 양태를 띠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육 전문직 출신과 같이 특정한 속성을 공유하는 인원으로만 배타적으로 표본이 구성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연구자는 중간에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취하였고 예비 면담을 통해서 정연해 두었던 면담 질문지를 본 면담에서도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19명의 연구 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던 특성은
성별, 연령, 교직 경력, 그리고 학교장 경력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학교장과 관련해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된 공립 중등 학교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닮아 있습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질적 연구 방법론의 일종인 프레임워크 분석법을 차용하였습니다. 이 프레임워크 분석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가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법이 다른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연구 문제의 설정이나 자료의 수집에 앞서서 이론적 분석 틀을 먼저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미리 마련된 분석 틀에 근거해서 연구 문제 설정, 자료의 수집, 그리고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연역적인 특성을 갖는 질적 연구 방법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는 각각의 분석 지점에 대해 면담 도중 연구 참여자의 언급으로부터 도출되었던 주요한 어구들을 중심으로 포크덤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 단계에 따라 드러난 분석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학교장이 되면서 전문성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단계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장 승진 임용이라고 하는 현상은 특정 경력 경로에 접어들었을 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전환으로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 전문직 출신은 전직을 한다는 그 행위 자체에서 그와 같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반해 현장에서 교사로서 경력을 쌓아서 학교장이 된 경우에는 교무부장직과 같은 특정한 보직을 맡았을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장이 되기 이전부터 교사라는 직과 학교장이라는 직을 상호 분리해서 생각함으로써 서로 수행해야 되는 직무가 배타적으로 차별화된다는 인식이 현장에 팽배하였는데 실제로 교사 출신들이 학교장이 되었을 때 느끼는 바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 승진 임용이라고 하는 현상은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학교장이라고 하는 그 직위에 맞게끔 개인의 행동을 교정하는 모습이 다수 관측되었고 이는 국내 교직 승진 체계 내에서 학교장 승진 임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전문성 측면에서 논하자면 규범적 전문성의 성취에 보다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단계에서는 규범적 전문성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승진 임용되어 발령되었을 때 실천적 전문성 발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시기라고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초임 학교장 시기의 전문성 전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슐로스버그의 전환이론에서 포괄하고 있는 4가지 요소, 즉 상황, 자아, 지원 전략의 면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상황 차원에서 학교장이기 이전에 맡았던 직위에서 수행했던 직무와는 서로 판이한 것을 해야만 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자아 측면에서는 교육 전문직 출신 여부와는 관계없이 현장에서 축적해 왔던 교수학습 경험이 학교장으로서 발휘해야 되는 실천적 전문성의 주요한 자산이라고 학교장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원면에 있어서는 학교장이 실천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한 경로로 외부에서 제공되는 공식적인 연수에 의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략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학습으로만 충족시킬 수 없는 실천적 전문성 발달의 욕구를 다양한 전략을 혼합함으로써 충족시키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통과하기 단계에서는 학교장의 실천적 전문성과 관련하여 이미 학교장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스스로의 잠재 자산을 검토하는 과정이 병행되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여 학교장으로서 경력이 쌓이게 되면서 초임 때와는 달리 실천적 전문성 발달 측면에서 잠재 자산의 활용 양상은 일부 변화하였습니다. 초임 시기에 비해 직무의 수행을 통해서 학교장으로서 실현하게 되는 역할이 교육자에서 관리자적인 역할에 보다 가깝게 변화하고 있었고 자아 측면에 있어서는 단위학교의 마스터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아와 단위학교에 잠시 들렸다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아가 대치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만 지원의 변화 양상을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더디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학교장들이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실천적 전문성 발달과 관련된 제약 아래에서 학교장들은 전략 구사에 있어서 유연성을 도모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규범적 전문성을 성취한 이후에 학교장의 경력이 축적됨에 따라서 실천적 전문성의 신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논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상태로 규범적 전문성을 이미 보유한 학교장은 후속되는 승진 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적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역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규범적 전문성을 성취한 이후에 학교장으로서 경력을 누적해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실천적 전문성의 발달 양상이 일찍이 로티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주창하였던 초임교사의 생존형의 발달과 많이 닮아있다는 점을 논의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장의 전문성이 전환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까지 중점을 두어왔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으로부터 학교장 스스로 자발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추가하여 최근 우리 학계 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교육과정 리더로서의 학교장 논의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크게 5가지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보기와 같이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범위를 구획함으로 인해서 포착할 수 없었던 연구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면서 후속 연구 제언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는 이제까지 학교장 전문성과 관련하여 여러 관점이 존재하였는데 상대적으로 학술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실천적 전문성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슐러스버그라는 학자가 주창한 전환이론을 토대로 일관된 시각을 견지한 상태로 하나의 현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한편 그동안 교사나 단위학교를 구성하는 여타 인원에 비해서 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담아낼 수 없었던 학교장의 내용을 이 연구에서 담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다 현장 착근형의 연구로서 갖는 이 연구의 의의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시간도 굉장히 잘 절약해 주었습니다. 학교장의 그 규범적인 전문성에서 실천적 전문성으로의 전환 과정을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한 논문이고요. 실은 제가 이 박사 논문에 있어서 커미티 멤버였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 참가자도 보이고요. 왼쪽에 커뮤니케이션 바가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시면 질문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참가 인원이 발표자 외에 이제 충남대학교에서 수학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무엇보다도 윤정일 선생님께서 여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 후학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진행을 우선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탭을 이용해서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수렴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자를 좀 모시겠습니다. 오성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시 27분인데요. 네. 47분 이전에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네, 지금 자료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각자의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조금 속도가 더디 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여러분 톨러런스를 가지고 잘 보입니다. 그리고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를 발표할 충남대학교 오성진과 고성진 교육학 박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군 리더십 교육이 신임 장교의 리더십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입니다. 슬라이드가 보입니까?
이게 조금 시차가 있으니까요. 선생님 말씀은 즉시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슬라이드가 지금 이제 뜨거든요. 예. 그런 좀 시간이 시차가 걸린 것 굉장히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발표할 순서는 서론으로부터 결론 및 제언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변칙적이긴 한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 발표 자료가 좀 원활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발표집을 다 갖고 있거든요. 화면 공유 없이 그냥 그 준비하신 슬라이드를 네. 화면 공유 없이 그냥 발표해 주시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표 네. 자료가 예. 이미 다 수령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간단히 서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전투의 승리라는 것은 아무리 우수한 전력과 무기를 보유하더라도 구성원을 이끄는 리더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전투의 승리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군에서 리더십은 전투력을 강화하고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최병순 교수님께서는 연구를 하셨습니다. 육군의 리더십 교육은 육군 리더십 센터에서 장교 및 부사관을 대상으로 약 연간 25,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1년 7월에 교육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야전에서 자신 있게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더십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하기엔 제한적이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센터에서는 교육 수료 후에 야전 부대를 방문해서 리더십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많이 시간이 지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수준이 이 병과학계에서 교육을 받은 리더십 교육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리더십 교육이 신임 장교들의 리더십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연구가 요구되었습니다. 또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리더십 변화를 측정하는데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 및 태도 등의 신념화와 변화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평가 방식인 과제물 평가와 토의 참여를 통해서 평가하는 관찰 평가로는 근본적인 어떤 태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는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신임 장교들의 리더십에 대한 태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측정 도구를 통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리더십과 관련한 교육생들의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방법을 적용해서 신임 장교 리더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평가하고 향후에 새로운 리더십 교육의 평가 방법으로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 리더십 교육이 신임 장교의 리더십 변화에 미친 영향을 도출해서 리더십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고, 둘째, 리더십 교육의 만족 정도와 신임 장교 리더십 변화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먼저 리더십 개념입니다.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부여된 직책과 권한, 책임을 토대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육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리더가 임무를 완수하고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성원에게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 외에도 많은 학자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리더십을 정의하고 있는데, 리더십의 정의와 개념이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최병순 교수는 인간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 생활 속에서 늘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판단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다양한 상황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이끄는 리더의 리더십도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리더십 개념의 다양성을 상황의 다양성에서 찾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 조직의 특성입니다. 군과 일반 사회와의 차이는 어떤 조직의 목표, 기능, 임무, 구성원, 자원, 문화적 환경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발생한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떤 전투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전장의 불확실성과 위험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와의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 조직과 차이가 있는 군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군 조직이 갖고 있는 이념과 목표의 특수성입니다. 이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시에는 기본권이 제한되기도 하고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조직 구성의 차이입니다. 다른 조직보다 권위적인 위계 구조와 상명하복이라는 계급 질서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조직 환경의 차이입니다. 군조직은 임무 완수와 전투 승리라는 절대적인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평소부터 전장 상황을 고려한 교육 훈련이 강조되고, 명령에 대한 복종을 중시하며 상급 부대의 지시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절대성과 권위를 부여하고 복종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육군에서 강조하고 있는 리더십 모형입니다. 육군 리더십 센터에서는 사회적 요구와 작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육군의 리더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 모형을 2018년도에 새롭게 정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육군 리더십 모형은 육군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비전과 희망이 담긴 리더상과 이러한 리더가 구비해야 할 역량으로 구성된 3대 영역의 6개 범주, 27개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리더십이 전승에 기여해야 하므로 전사의 워리어의 전승의 W자와 W자를 따서 W 모형 또는 워리어 모형이라고 리더십 모형을 부르고 있습니다. 육군 신임장교 리더십 교육은 아래 신분별로 리더십 교육 시간이 다양한데 신임장교 총 16시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교육 과제로서는 첫 번째 육군 리더십의 이해, 두 번째 육군 핵심 가치, 세 번째는 주도성 함양, 네 번째 솔선수범, 다섯 번째 공감하는 소통 능력, 구비, 여섯 번째 동기부여, 일곱 번째 올바른 팔로워십 발휘, 여덟 번째 전투의 특성과 심리 현상의 이해, 아홉 번째 임무형 지휘, 이렇게 해서 총 9개 과제 16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플립러닝이라는 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선행학습으로는 M무크에 있는 육군 리더십 핵심 요소별 동영상을 시청하고, 본 수업에서는 선행학습을 확인하고 핵심 강의, 교관에 의한 핵심 강의, 그리고 개념 이해를 위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관련 주제 조토 및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16시간 중에 핵심 강의가 25.3%고 토 및 발표가 거의 절반인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더십 교육 평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과제 평가와 관찰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 설계 및 측정 도구입니다. 연구 대상은 21년도에 임관한 신임장교 5개 병과교회 1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와 신뢰도 및 타당도는 총 측정 문항 총 51문항으로서 리더십 34문항, 그리고 교육 만족도 17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리더십은 .957, 그리고 교육 만족도는 .967로 대단히 높았고, 타당도는 요인부 아래 0.4 이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로서 자료 수집은 21년 3월과 7월에 임관한 신임장교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분석은 T테스트 중에 대응 표본 검사, 그리고 독립 표본 검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및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리더십 교육이 신임장교들을 리더십 변화에 미친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리더십 교육 전후에 대한 리더십 태도 변화 결과는 변화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T값이 마이너스 7.204로서 1.96보다 값이 크고 유의 확률이 0.01보다 작게 나타나서 99.9% 수준의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즉, 리더십 교육이 신임장교들의 리더십 수준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 집단과 비실시한 집단의 리더십 수준 비교 결과인데, 교육 결과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T값이 2.997이고 유의 확률이 0.032이므로 두 집단 간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더십 교육을 받은 신임장교들 리더십 수준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변화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더십 교육 전후 실시한 리더십 수준의 변화 결과와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과의 독립표본 검증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현재 육군 리더십 센터에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리더십 교육은 신임장교들의 어떤 리더십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장교로서 리더십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는 교육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신임장교들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핵심 요소를 잘 선별해서 16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군 리더십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므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신임장교들이 인식한 리더십 교육 만족과 리더십 변화의 관계입니다. 전반적으로 신임장교들이 인식한 교육 만족과 리더십 의식 변화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리더십 교육 만족이 신임 장교들의 리더십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R값이 0.89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리더십 교육이 리더십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 약 80.7%라는 매우 높은 설명력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리더십 교육 시 학생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플립러닝 학습 모형을 기본으로 한 가운데 학생들이 선행학습한 내용을 교실에서 상호 토의와 발표를 통해 학습하고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도록 한 현행 교육 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관들이 강의를 최소화하고 토의 진행과 강평 위주로 간결하고 최소한 개입으로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퍼실리테이션 방식의 교관 운영이 교직생들의 리더십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 중심의 교육 방법, 즉 플리러닝과 토의 및 발표 중심의 학습 방법을 지속 유지해 나가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해 나가도록 하는 퍼실리테이션의 교육원 운영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군 리더십 교육이 신임 장교들의 리더십 수준 변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인원들보다 리더십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 리더십에 대한 태도, 즉 수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리더십 교육이 신임 장교들 리더십 변화에 효과가 있음을 반증할 수 있었습니다. 신임 장교들이 인식하고 있는 리더십 교육 만족도는 신임 장교 리더십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행 리더십 교육 체계가 리더십 효과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리더십 센터의 전문 교관들이 리더십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가 있음을 확인한 만큼 병과학교에 있는 일반 교관이 아닌 현행과 동일하게 리더십 센터에서 전문적인 리더십 교관에게 교육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 방법을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플립러닝 방식을 적용해서 속에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완벽한 교육 모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미옥, 조보람, 이정민이 플립러닝 설계 및 실행 시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학급당 30명 미만의 편성과 4명 이하의 팀 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부득이하게 학급당 인원이 50명에 육박하기도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여 학습은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최정예 학생 수로 학급을 편성해서 의미 있는 학습을 구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 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에서 리더의 리더십은 전투의 승패로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십 교육 역시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교육 과정에서 리더십 교육은 타 과목에 비해 교육 시간도 적고 배점 비율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확인했듯이 리더십 교육이 신임 장교들의 어떤 리더십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므로 리더십 교육의 시간을 현재보다 과감하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보내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또 다음 발표를 진행해야 되지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내용보다도 이 연구가 어떤 성격인가요? 학위 논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수업 중에 진행된 연구인가요? 어떻게 연구가 시작된 건가요? 저희 학위 논문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효과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단순하게 저희들이 만족도만 가지고는 저희들 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다,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제한이 있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어떤 통계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사전 사후 테스트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군조직의 특성상 사전 네. 사후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강력한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두 번째 발표까지 진행됐습니다만, 발표자들께서 너무 시간을 잘 리드하고 계셔서 굉장히 저로서는 편안합니다. 통제할 것도 없고 알아서 잘 해주시네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에는 몇 안 되는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서 질문을 좀 생각해 두었다가
서로 좀 이 페이퍼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코멘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세 번째 발표를 듣고 종합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한솔 박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혹시 우 박사님은 자료를 공유하시나요? 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아니면 좀 제 화면은 좀 전멸이 있는데 어떠세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멸이 있어요. 한 번만 다시 해보고. 예, 우리 두 분께서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셔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44분이니까요. 12시 4분 이전에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좀 공유 상태가 안 좋아서 PDF로 하다 보니까 좀 폰트가 원래 설정된 거랑 조금 다른데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자료집이랑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과 미국의 교사 리더십과 학업성 지도 관계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 접근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인데 공정의 리더십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거라서 이 슬라이드에 좀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데 연구를 간단히 요약한 다음에 하나씩 또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교사 리더십 현황을 조금 비교 가능한 데이터로 살펴본 후에 이 교사 리더십과 학생들의 학업성 지도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고요. 공정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은 이제 SES 결국 학교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빈곤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학교에서의 교사 리더십 역할 이러한 것을 조금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책 표지를 보시면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이러한 책이 미국에서 발행되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번역돼서 교사들이 많이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 명의 교장이 학교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한 명의 교사도 한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교사 전체, 교원 전체가 학교에서 움직일 때 그러한 학교 변혁이나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집단적인 측면의 교사 리더십을 좀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위해서 그 OECD에서 제공하는 피사 2015 데이터를 활용하였고요. 이 학생들이 학교 단위로 이렇게 묶여서 학교별로 또 특성이 달라진다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위계 선형 모형이라는 분석 기법을 같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사 리더십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좀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문영 교수님이 참여하신 리더십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러한 최근 논문에서도 이러한 교사 리더십의 개념이 뭐 공유된 리더십, 분산된 리더십, 임파워먼트 뭐 이러한 다양한 개념으로 엮일 수 있는데요. 저는 교사 리더십을 그 체계적 문헌 분석 2017년에 나온 연구에 근거해가지고 동료 학습과 의사결정 이 두 축으로 개념화하고 각각은 협업과 협력, 권한과 분산적 리더십으로 측정하였습니다. 협업, 협력 이 개념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협업,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목표가 있고 공동의 활동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수업 질을 개선하고 싶다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수업을 참관하고 피드백을 주는 이런 공동의 활동까지 이어지는 개념이고 협력은 뭐 수업의 질을 높이지만 각자 그냥 활동하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형태의 동료 학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업의 경우가 조금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개념이고요. 의사결정관에서도 내가 이 수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한 권한이 있을 거고 실제로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
그러한 여부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두 개념을 가지고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것은 국가별로 조금 다른 경향을 당연히 나타냈고요. 공정의 리더십 같은 경우에도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특성을 보여줬는데 이것들을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17년 체계적 문헌 분석에 근거해서 이러한 개념을 했는데 수십 개의 교사 리더십 연구를 살펴보니까 이 연구자는 이 교사 리더십의 역할이 학교, 학급, 수업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자기 교실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동료들의 전문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학교랑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 두 가지 활동을 교사 리더십의 주요 활동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교사 자신의 성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을 교사 리더십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의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에 포함된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퀄리티, 형평의 같은 경우에는 모두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같이 대하고 잘 사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같이 대하는 이런 개념이라면 공정의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좀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러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래서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보고 있는데 모두가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이 공정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으로 들고 오면은 이 교사들이 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신념을 바로 잡아서 자기가 또 학교가 변하면 이 학생들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 이러한 쪽으로 학교 문화를 바꿔가고 자기의 수업을 바꿔가는 그러한 쪽의 리더십을 공정의 리더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4가지 교사 리더십 측정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술적으로 우선 살펴본 후에 다음으로는 통계적으로 이 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선행 연구에 근거해서 이 교사 리더십이 높은 학교가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먼저 설정해 봤는데요.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적인 관계를 가정하고 있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좀 연구가 부족하기도 하고 좀 일관되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협력과 협업이 학업 성취도와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연구도 있었고 통제 변수들이 들어가니까 유의하지 않다 혹은 또 부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교사 리더십 활동이 학업 성취도 학생들의 학습까지 영향을 정적으로 미친다 이러한 것들이 많아서 저도 이러한 식의 가설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연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의 빈곤도 SES가 낮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관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교사 리더십이 그러한 관계를 좀 조절하고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하기는 교사 리더십이 높은 학교에서는 이러한 가난한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는데 이러한 경향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해보았고 한국은 관련 연구가 상당히 부족해서 좀 탐색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서 데이터는 피사 2015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피사 2018이라는 최근 데이터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관심 변수로 여기고 있는 그 의사결정 참여 관련한 문항이 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2018은 제외하고 또 2015가 최초로 교사 설문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설문을 좀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구 기법이자 한계일 수 있는데요. 여기 학교 수, 교사 수, 학생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표집이 학교를 먼저 선택한 후에 그 학교에 있는 교사와 학생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추출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교사랑 학생이랑 정확히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친 교사를 설문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있는 학생과 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교사가 설문에 응답한 것을 학교 평균으로 만들어서 학생과 매칭하는 기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 협업의 빈도를 5교사가 응답을 했으면 이 5명의 평균값을 학교 협업 정도로 만들어서 학생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심각한 편향을 만들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도 있고, 제가 관심 있는 게 개별 교사 리더십과 학생과의 관계가 아니라 학교 수준의 집단 교사 리더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로는 읽기, 수학, 과학 각각의 학업성 지도를 하였고요. 통제 변수는 선행 연구에 따라서 학생 수준, 학교 수준 변수들을 고려하였습니다. 여기서 학업성취 동기 지표라는 게 학생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학업성취도의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는 이 학생의 지난번 학업성취도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횡단면으로 1회만 조사됐기 때문에 이전 학업성취도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대리 변수로서 학업성취 동기 지표를 선행 연구에서 추천하는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최대한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문제 1번에 관해서는 기술 통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연구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는 HLN 기법을 활용했는데, 이게 학교 수준에서 학업 성취도가 다른 것들을 제가 관심 있는 변수들이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차례대로 살펴본 접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A 학교와 대전에 있는 B 학교 사이에 학업 성취도 차이가 날 텐데, 이 차이가 교사 리더십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는가, 그거를 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결측치가 있는 그러한 문항에 대해서는 변수에 대해서는 다중대체법을 활용하였고요. 또 이게 2차 자료다 보니까 일반화하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서 학생 가중치를 적용해서 이 결과가 결국 한국 학생이랑 미국 학생이랑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또 활용했고, 2차 자료 특성상 또 표준 오차가 이상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잡아주고자 표준 강권 오차까지 적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분석 세부 단계별 분석 내용은 다 이제 그 뒤쪽 그 원고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최종 분석 모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 의사결정 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세 과목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분산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수준의 변수를 통제하기 전까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나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미국에서는 동료 학습보다는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이러한 변수들이 학생들 학업 성취도와 조금 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국에서 이 관계를 살펴봤을 때는 완전 좀 반대의 성향을 나타냈는데요. 그 미국에서 유의했던 분산적 리더십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에 관한 변수는 학업 성취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협업 변수는 콜라보레이션은 학업 성취도와 모든 과목에서 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반면에 협력 변수는 학업 성취도와 모두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 경향이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리더십과 학교 빈곤도 사이에 상호작용항을 추가해서 이렇게 교사 리더십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요. 이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 가로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학교의 빈곤도, 가난한 학교를 뜻하는 것이고, 그 세로축은 수학 합법 성취도의 높고 낮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점선을 봤을 때 이게 분산적 리더십이 낮은 학교를 뜻하는 것인데, 오른쪽 아래에 엄청 이 경사도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가난한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고 가난한 학교의 교사 리더십이 분산적 리더십이 매우 낮게 나타난 이러한 경향이고, 파란색 선을 보게 된다면 교사 리더십, 분산적 리더십이 높은 학교인데 여기는 그 학교의 빈곤도에 따른 학업 성취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리더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교에서 이 학교의 SES 역량이 줄어든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는 완전 또 다른 유형의 그림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좀 그 협력이 높은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와 그 학교 빈곤도 간의 부적인 관계가 더 강화되는 현상을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사실 좀 인과관계 추론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요. 교사들이 많이 협력할수록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낮아진다고 보는 게 참 좀 해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또 반대로 해석했을 때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고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교일수록 교사들의 협력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좀 데이터 구조상 좀 한계이기도 하고 앞으로 좀 후속 연구로 더 밝혀가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협력이란 것이 학업 성취도와 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제 미국에서는 교사 리더십 변수 중에 의사결정 책임, 요 변수만이 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협력과 협업, 동료 교사 학습, 이러한 관련 분야가 유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 국가 간 차이를 보여줬고, 이 학교의 빈곤도를 같이 고려했을 때 이 관계는 또 더욱 복잡하게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가설은 일부 지지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를 논의를 해보자면, 교사 리더십이란 연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였지만 이러한 학업 성취도와 관계를 같이 살펴보았을 때 이것은 국가 간 경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미국과 한국만 봐도 이 경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선행 연구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 교사 리더십 활동이 상호 보완적인, 상호 연결된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 교사들끼리 협력해서 학습을 많이 하면 조금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 그러한 협력적인 학습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또 질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 실증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교사 리더십 활동의 서로 연결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국가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 개념을 정리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그림으로 또 보여드렸지만 이 공정의 리더십 개념은 이제 미국에서 조금씩 정리돼 가고 있고, 데이터로도 실증 연구로도 조금씩 밝혀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 개념이 유효한 것인지를 좀 검토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인데요. 지금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 예를 들어서 OECD 이러한 쪽에서 정책적인 제언이 각 국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분산적 리더십, 또 교사로부터 학교 개혁, 이러한 쪽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그냥 그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천해서 우리나라도 하겠다, 이러한 접근보다는 우리나라의 유효한 그러한 정책들을, 그 접근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책임,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많은 연구에서 협업 협력이 또 학업 성취도와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구가 많았는데 이 협업과 협력의 측정 그리고 개념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협력 활동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이 역시도 인과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에서 또 협력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의 문제는 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고리를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좋은 데이터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협력이나 이런 교사 리더십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고안된 자발성, 고안된 동료성, 뭐 컨설팅 장학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게 교사 리더십이 자발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갔을 때는 이런 게 정적인 효과를 많이 미쳤지만 이게 강요되거나 요구되거나 했을 때는 이게 교사들의 거부감도 크고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제한된다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교사 리더십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학업 성취도라는 이 좀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종속 변수를 두고 했지만 사실 학생들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학업 인지적인 영향에 제한되지 않고 또 사회 정서적인 또 전인적인 이러한 발달에까지 결국 이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의 역할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그 피사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뭐 학생들의 웰빙, 뭐 행복도 이런 측정의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쪽의 관계성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지속적으로 데이터와 분석을 보완해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한 15분 정도 저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창을 보면 지금 이미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한솔 박사님, 혹시 이 연구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어떤 성격의 연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혼자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저 혼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 리더십과 학생 웰빙의 관계는 이제 미국에 있는 변수용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좀 시작을 했고, 미국에서 또 질적으로도 학교 교사 리더십에 관해서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학교장들, 교사들 만나면서 이 개념이 어떻게 유효하고 학생들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좀 총체적으로 봐가고 있는 연구 중에 일부 연구입니다. 그 안에도 포괄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본인의 연구가? 전체 큰 연구에서? 프로젝트에서 일부를 한 건 아니고 개별 연구들이 이렇게 좀 모아져서 이제 또 큰 그림을 그려가고 교사 리더십 뭐 컨퍼런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아이소에 초빙됐던 제랄드 리텐드라 교수님이 이제 2019년도에 한번 이렇게 컨퍼런스를 했고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연구를 계속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답변. 여기 봤더니 두 번째 발표하신 군 리더십에 대해서는 두 성진님이시네요. 예, 성함이 트윈이신데,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인 황정훈 선생님께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3가지 정도 했고 이미 발표자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발표라기보다는 고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혹시 고 박사님 말씀으로 또 한번 저희에게 환기 한번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뭐 오성진 선생님도 괜찮고 고 박사님 스피커가 좀 될지 모르겠어요. 예. 목소리도 좀 들려주시고 요 채팅에 올려놓은 걸 조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안 싶어서요. 나오네. 예. 네, 나오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저희 오성진 저희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기 교관님이 이제 연구를 하신다 하셔서 제가 사실 전에 이제 요 유사한 형태로 연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도를 해주면서 같이 연구를 했고요. 아까 여기 황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군에서 리더십 교육을 하는 신임장교과제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외생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연구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실험 처치가 다른 외생 변수에 개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냐를 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이 이틀 연속간 16시간 풀교육을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사전 사후 비교했을 때 다른 요인에 의한 어떤 왜곡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결과도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답변 드렸듯이 혹시나 집단 분위기에서 리더십 결과가 변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서 후반기에 교육하고 있는 시임장교 과정, 다른 과정을 대상으로 또 별도 검사를 해서 독립표본 대응 검사를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우리 교육행정에 다루고 있는 이 리더십 교육은 상당히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저희 발표자가 제안했듯이 좀 이 교육은 좀 더 발전되고 확장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교육행정 전공자들이 더 많이 이 군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개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적인 바이어스는 단기간에 사전 사후로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제 변수 우리가 고려할 때 보통 개인 배경 변수로서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니까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저는 군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런 어떤 본래 이제 사전 사후가 아닌 가지고 있던 그런 거를 통제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스트롱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리그레션 돌린 부분이 이제 변화가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변화가 있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선후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약간 만족도를 17개 항목으로 쭉 설정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구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 방법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같이 이제 강의 듣는 클래스메이트들이나 아니면 수업을 듣는 물리적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만족도를 조금 세분화해서 구체화하면, 이 만족도를 높이면 결과적으로 리더십의 변화가 조금 크게 작동된다는 원리니까, 후속 연구로 그런 것들을 해보신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설문으로 또 포착될 수 없는 어떤 면담이나 이런 것도 또 다른 연구를 해가지고 합쳐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또 다른 분들 질문을 좀 보면, 지금 황정훈 선생님 질문도 있지만 지금 우한솔 박사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황 박사 논문에 대해서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서머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질문을? 질문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자면, 하여튼 전문성이란 개념 자체를 이제 지식, 기술, 태도로 정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한 총체적인 개념이 전문성인지, 아니면 요 지식, 기술, 태도가 조금 분리돼서 규범적 아니면 실천적 전문성 개념과 다르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제 느낌에는 지식과 태도는 조금 더 규범적인 전문성과 가깝고, 기술적인 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이랑 더 닿아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좋은 질문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 연구에서 사용했던 실천적 전문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규범적 전문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자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일단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규범적 전문성은 우리나라 국내 법령 하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교장의 자격에 기준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자격을 달성했을 때 성취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실천적 전문성은 그와는 달리 이제 학교장으로서 발휘해야 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까지는 좀 심화된 논의이기 때문에 다소간 포괄적으로 지식, 기술, 태도 등이라고 이제 선행 연구에서 대부분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작적 정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한솔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지금 내용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어떻게 규범적 전문성에서 실천적 전문성으로 변화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제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그 내용적인 변화까지는 담아낼 수는 없었고, 전환하는 그 현상이라는 그 과정 그 자체,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전환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참가자 보시면 발표자와 사회자와 관계자 그리고 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윤정희 선생님께서는 12시에 이사회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거의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육행정학회가 이 사단법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사단법인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그러니까 리딩을 하신 분이라 이사회로 가셔서 저희가 고견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진학자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거. 사실 예전에 2년 전인가요? 코로나 없을 때 교원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회 할 때도 학생들하고 제가 워크숍을 구성했을 때 그때도 뭐 송기창 교수님이나 윤정희 선생님께서 오셔서 학생들, 예비학자들, 신진학자들 활동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행정학회에서도 신진학자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2년 연속 맡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여러분들의 연구가 이런 과정 속에서 발표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기회로 여러분들의 페이퍼가 조금 질적으로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충남대 학생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관계자 외에는 2명 정도가 있어서 시간도 남고 해서 황정훈 선생님 혹시 마이크나 뭐 화면 켜기가 돼요? 플로어에 있는 분들 그 플랫폼이 어떤지 모르겠네. 자기소개 한번 할 수 있어요? 마이크 참가자로만 되나 이게? 지금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 해드리겠다고? 예, 여기 장선희 박사님하고 황정훈 선생이 있어요. 그 뭔가 스테이터스를 좀 높여주면 할 수 있겠네. 아, 원래는 안 되는구나. 장선희 박사님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교원교육학회 지금 사무총장님이신가? 국장님이신가? 하여튼 되게 높으신 분이고요. 최근에 박사 따셨고요. 황정훈 선생은 조건부이기입니다만 지금 이제 박사과정, 서울대 교육행정 박사과정을 진학할, 그러니까 합격이 된 상태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가요? 장선희 쌤도 스피커가 됐네. 혹시 위원장님 제 말씀 들리실까요? 예, 잘 들리고요. 화면은 못 켰더라도 말씀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아니고요. 저는 사무국장직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지금 PC여가지고요.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네,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다른 세션 보다가 여기 넘어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한솔 박사님 발표부터 제가 듣게 돼서 저도 약간 국가별 비교 연구에 관심이 있고 저도 탈리스 데이터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실 때 뭐 진행 절차나 이런 부분들 봤었는데 아마 어려움이 많지 않으셨을까, 저도 겪었던 어려움 겪으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저는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향후에 지금 탈리스 데이터라고 그 피사 데이터 그 데이터가 연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데이터부터 아마 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소리가 잠깐 안 들리네. 우 박사님, 질문을 네. 내치게 보세요. 그 탈리스까지 나왔잖아. 네, 어떻게 연계가 되잖아. 피사 탈리스 링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2012 피사, 2013 탈리스 데이터가 연결 가능하게 한 7개국 정도 가능하게 나왔었고요. 2018 같은 경우에도 한 10여 개 국가가 가능한 걸로 나왔는데, 뭐 한국은 거기에 빠져 있고, 또 뭐 저희가 좀 주요 관심 갖는 뭐 핀란드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그런 좀 주요 국가들이 빠져 있어서 그렇게 살펴볼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책적 시사점을 받아보기에는 좀 현재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장 박사님의 질문을 예측해서 지금 우 박사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일단은 변수가 좀 풍부한데 국가가 제한적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저널보다는 국제 저널에 내면 조금 활용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그 황정훈 박사님, 황정훈 선생은 연결이 아직 안 된 모양인데, 어쨌든 제가 한 2분 정도 남아서 그 우한솔 박사님한테 좀 질문이나 좀 궁금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이제 그 조절 효과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한국과 미국에. 그래서 이제 국제 비교 연구할 때 항상 국가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 제도부터 다르고 그게 영향을 다 스며들게 되는데, 이제 국가를 수준에서 통제할 때의 변수가 참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의문은 학업 성취도가 교사가 와서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고 미국도 보면 그렇고 늘 학업 성취도가 안 좋은 저성취 학교들이 있고, 이른바 학군국에서도 전보를 가기 싫어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도가 혹시 교사들의 협력 정도의 영향을 반대로 줄 수는 없는지,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사 리더십 변수라고 하는 걸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 차원에서 평균을 내서 하는데, 그 평균을 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성격이 나타나는데, 이게 교사 리더십인지 학교 문화나 풍토인지 협력 정도나 이게 좀 모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인과관계의 영향력 요인인가 아니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지금 데이터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데이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종단 연구가 이루어지고 교사랑 학생 설문을 이런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조금 더 쌓이기 때문에, 교사들 탈시스 같은 경우에는 교사 자체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연관 짓기가 제한되고,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연구가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부분도 연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사가 미치는 영향으로서의 리더십도 연구가 향후에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가난한 학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논의가 많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좀 더 또 유의한 설명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새 연구 모두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리더십이든 뭐 교장의 전문성이든 지금 교사의 리더십이든 많이 얘기할 때 교육 쪽에서 흔히 학업 성취도를 종속 변수로 보는데, 이게 과연 독립 변수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학교다. 그런데 교사들이 만족도도 떨어지고 교장들이 스트러글링하고 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세팅이 된 데서 나의 어떤 리더십이 영향받고 위축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 이렇게 반대적 시각, 이런 게 좀 어떨까 하는 걸 조금 던져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게 돼서 좋았고요. 오늘 저 때문에 이렇게 스피커가 되신 장선희 박사님, 그리고 황정훈 선생은 스피커가 못 됐네. 어쨌든 다 같이 박수 치고 수고했다는 의미에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